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은 그러면 어떠한 태도인가, 우리는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지금 정치권에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 친일 국방을 하고 있다.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도 있다. 국방 참사, 안보 자해행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발언 수위가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기류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센 발언으로 수위를 좀 높여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우리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국방력으로 충분히 방위를 안보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왜 일본을 끌어들려고 합니까?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의 윤석열 정부 국방, 그러니까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빗대어서 일본의 우길기를 단 일본 해안 함정이 우리 동해 바다로 들어온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엄중한 국제 정치 또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도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국내 정치혼으로 치환을 시켜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오늘 다뤘던 주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아닙니까? 예. 대통령 선거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초창기에 러시아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고 있을 때인데, 그때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뜬금없이 공격합니다. 초보 대통령이 문제를 잘못했던 것 때문에 침공을 당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오히려 국제사회 속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의 이유를 다시금 꺼내서 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러시아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끄집어냈던 이유는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본질과 어긋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문제를 언급시켜버린 거거든요. 정치 초보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 건도 저는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작금의 문제를 촉발시킨 가장 큰 문제는 누굽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본인이 국제사회 속에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회담서도 얘기하고 우리와 만났던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의를 다 위반시킨 상태 속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7차 실험까지 나아가게 되는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 속에 오로지 일본 문제만 끄집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극단적 친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짓는다면 어떤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2012년도에 노회찬 전 의원이 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래도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 속에서 과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근 있는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우리가 문제도 제기하고 풀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언급하고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될 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북한이 SLBM을 통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본인의 무력들을 극단화시키고 있는데 동해에서의 북한의 잠수함 전력들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 있는 것이고 예. 이 내용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의 본질들을 호도에도 한참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박은수 의원님, 이런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국가 한미일이 합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왜 일본 자유대를 우리 한국 영해로, 영토로 데려오는 것인지, 왜 우길기를 우리가 다시 국내에서 보는 것인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비판은 어떻게? 예, 일단 뭐 그 전에 고 예. 노회찬 대표를 언급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보태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이 외계인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침공한 상황은 아니고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뭐 친일 국방이다 이런 표현의 수위는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그 표현과는 별개로 이번에 한미일 연합 훈련의 성격과 수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하지 않았냐? 종전에 했던 안보 협력의 수위하고 전혀 달라요. 종전에는 예. 우리 뭐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이 공해상에서 일종의 이제 수색 구조 훈련, 예. 독도 인근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해경과 일본의 해상성이 했던 군이 아닌 수색 구조 훈련이었고 국제적으로 보면 PSI라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PSI 협약에 따르면은 민간 상선에 대해서도 이 무기 이동을 막기 위해서 검색, 검문 이런 걸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일본과 같이 했고 또 미사일 탐지 경보 훈련 그거는 사실은 모니터 앞에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군대가 만나서 하는 훈련이 아니고 이런 훈련이었던데 반해서 이번에는 이제 동해 쪽의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요격 훈련까지 한미일의 함정들이 나란히 일렬로 서가지고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한미 동맹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한 한일 간의 어느 정도의 군사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전략 개념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배경으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전략 개념 하에 있거든요. 일본을 좀 앞세우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개념에 따르면은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작전 지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안보 협력은 불가피한데 예. 이번 군사 훈련의 성격은 그런 수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느냐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인수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질문이 들어오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게 윤석열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5월 달까지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나토 회의 다녀와 가지고 급선회를 했는데 급선회의 배경이 뭔지, 국제적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국회에도 설명하고 이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건데 대강 그냥 얼렁뚱땅 그 독도 인근 18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이 군사훈련을 하려다가 이게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 제기의 방식, 표현의 수위 이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주호영 또 원내대표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나만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선전 타격을 운운할 정도로 화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자유주의 연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합니까?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전투기 발진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해치기 위한 이 안보특이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예.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리얼미터 어제 여론조사 잠깐 주시면요.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9.2%까지 정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물론 다른 갤럽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은 국민의힘과 뭐 역전된 여론조사도 있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여론조사가 뭘 의미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저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친일 국방 얘기를 꺼냈을 때 물론 손해보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친일 국방 얘기를 더 자주 하시고 더 세게 얘기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친일 국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결과는 좋은 결과이지만 저는 저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욕설 논란이라든지 뭐 오만 가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게 ARS 100%거든요. ARS로 걸려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응답을 안 합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층은 응답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런 결과로 이제 이 국면에서 어떤 여론으로 봐야지 전반적인 어떤 민주당이 그동안 과반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을 정도로 잘했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과는 이제 좀 무관하다고 뭐 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뭐 저기에는 저 여론조사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친일 국방 반응이. 그렇겠죠. 다만 이제 친일 국방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좀 뾰족한 언어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려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은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잖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걸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뭡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고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나가는 게 일본 거구들의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경제력으로는 이제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 대국화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위상, 일본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고 아시아에서의 어떤 패권 국가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길기라든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일본 거구들의 어떤 노림수에 우리가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짧게 저는 기본적으로 박원석 의원님이 인수위 시절까지만 해도 한미일 군사동맹 협력 훈련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위협은 상당히 높아졌죠. 인수위 이후에 그렇죠. 5월달 이후에 5월 상당히 이후에.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전술핵 운영이 목적이다. 대화가 필요 없다.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연합 어떤 작전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동해 쪽에 공해상에서 잠수함 탐지 훈련했어요. 잠수함 탐지 훈련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친일 국방입니까? 안보 자해 행위입니까? 어떻게 잠수함 탐지 훈련이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감정적인 선동을 하는 야당 지도자는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친일 발언,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이 발언을 여권에서도 사실은 나쁜 소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말실수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한번 해볼 만한 한 아젠다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건지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호영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버리거나 옆으로 비껴나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게 되는데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친일 행위를 비판을 하면서 돌연 조선의 패망 원인이 조선 정부에 있고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이다. 일본의 침략이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한국이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실수인가 아니면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좀 잘못 전달된 것인가? 이 논란이 또 2라운드로 붙어버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만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선전 타격을 운운할 정도로 화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자유주의 연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합니까? 러시아랑 연합훈련을 합니까? 미국 아니면 일본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갖다가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것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신에게 친일 프레임을 야당이 좀 씌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해명하는 것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라운드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패망한 것은 우리가 식민화된 것은 우리 내부가 썩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은 이제 그 일본과의 어떤 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현실적인 위협에서 필요하다.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면 너무 좀 많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저게 물론 뭐 당시 조선의 패망이 어떤 뭐 개화 보수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침략으로 이제 된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비유랄까 그런 걸 좀 잘못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은 그 이전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지금 훈련이 이번에 동해에서 대잠, 특히 북한의 SLBM이 동해에서 대한해협이나 아니면 홋카이도 해협을 빠져나가서 미국의 태평양상에 있는 주된 어떤 군사기지인 괌과 하와이를 위협함으로써 유사시에 한반도 어떤 지원을 전개를 막고자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이 동해에서 차단하자 이런 어떤 취지로 대잠 훈련을 이제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지금 잘못된 현실이고 정말 저도 국회에서 보니까 이 본질보다는 자꾸 이제 말 꼬리를 잡고 그게 이제 마치 또 정쟁의 이슈가 돼서 본질은 뭐 어느새 뭐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왕왕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 얘기는 무슨 말 실수거나 혹은 야당이 말꼬리를 잡는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게 저게 전형적인 식민사관이거든요. 일본의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자신들의 조선 병탄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사용하는 게 부패하고 망한 조선 왕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민지 병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다가 조선 왕조와 일본이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물론 조선 왕조와 공식적인 전쟁을 한 적이 없죠. 그러나 조선 왕실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또 우리 동학 농민 혁명군들을 학살하고 그게 전쟁이 아니면 뭡니까? 또 우리 의병들을 학살하고 저는 어떻게 일국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집권 여당의 지금 당대표가 저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이시니까 비대위원님 우리 김병민 의원 생각. 이재명 대표의 한반도 우길기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왔던 SNS의 글귀였죠.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강조들이 있었고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한반도의 우기기가 걸린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가에 대한 메시지 전반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있었던 저 한 두세 문장 정도에 대한 내용들 기왕이면
페이스북의 메시지에서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 듯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들이 조금 가중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뭔가 정쟁의 소재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덜어낼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국가 안보에 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돼 있었던 이 정치 쟁점화됐던 현재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께 구태여 오해를 살 만한 발언들에 대한 내용들은 빠르게 좀 조정하고 본질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짧게 또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 저도 한 말씀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전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이죠. 유승민 의원께서 책임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조선 왕조가 무능해가지고 일본이 병탄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도움으로 조선이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덕을 봤다. 전형적인 식민사관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무능해가지고 조선왕실이 무능해가지고 식민지를 살긴 했지만 사실은 아래로부터는 동학농민혁명, 그다음 위로부터는 갑오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이 스스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치열한 내부의 쟁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1896년부터 1915년까지 초기 의병, 중기 의병, 후기 의병 해가지고 일본의 병탄 과정에서 조선의 군대는 전쟁을 안 했을지 몰라도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말하자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다. 이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저는 사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역사 논쟁으로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